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 문집 봉정식 및 21주기 추모제 시작에 앞서 안적 스님께서 타종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불교 원력보살 석주 큰 스님의 그 크신 뜻을 기리며 오늘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문집 봉정식 및 21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향과 차를 올리는 헌향과 헌다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향과 차에 담긴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온 법계에 두루 퍼지기를 발언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향과 차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이신 법진 스님 그리고 문도 대표 현관 스님께서 향기 가득한 향과 차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견유 스님의 집전에 따라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삼귀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문 반야심경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원 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 소견홍 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 공불이 세색저시공공조시 수상행신역고요시 사리자 시제복공 불생불멸불거부정부정불감시고공정모세 수상행신 무아리비소실이 무세선 미초보무왕계레지 무의식계 무명령 무명진내지 문어 영문호사지 무고지 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도 오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고시 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문 무경열반 삼세제보레 반야바라밀다고도 가뇨다 삼야삼보레고제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조시대명조시무상 시무동동조롱제일체고 진시보롤고솔 반야바라밀다조족설조 아제 마라 승아제 문제사바 아제 마라 승아제 문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어제 다음은 추모 입정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세를 가다듬고 견유 스님의 죽빛 소리에 맞춰 마음을 고요히 또 청정하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정식에 앞서 석주당 정일 대종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주 큰스님은 한일합방 한해전인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5세가 되던 해인 1923년 서울 선화곤에서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년간 선화곤에서 행자 생활을 하시고 1933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마쳤습니다. 1958년 불국사 주지를 역임하신 데 이어 1961년 선화곤 이사장, 1976년 은혜사 주지, 1977년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1971년, 1978년, 1984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시는 등 종단 행정을 주로 맡으셨습니다. 또한 역경과 교육 사업에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1989년부터 동국 역경사업진흥회 이사장, 1970년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 1980년 중앙승가대교 초대 학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 의장을 거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1997년 충남 아산의 보문사를 창건하여 의로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양원을 설립해 운영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역경 불사의 원력. 석주 큰스님은 평생 역경에 대한 원력을 세우셔서 한국 전쟁 이후에 선화곤에서 불교 사전을 출판하셨던 운어 스님과 함께 1961년 5월 현 동국 역경원의 전신인 법부원을 설립하여 역경불사의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불자들에게 한글 대장경이라는 귀중한 한글 경전이 출현하여 진리의 빛을 열어준 것은 모두 석주 큰스님이 원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혁신에 헌신하시다. 석주 큰스님은 선화곤에서 수행하시는 동안 만해 한용운 스님 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성각자들과 교류하시며 민족의식을 싹 틔우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해방 직후부터 석주 큰스님을 외색불교 청산과 자주 독립국가건설 운동에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어떻게 해서든 불교를 혁신시키자는 기치 아래 불교 혁신운동을 일으키셔서 경봉, 용담, 대의, 석기 스님과 조명기 박사와 이구열, 정상군 등의 불교 청년, 그리고 혁신위를 만들었던 이종익 박사와 여성 동맹이 모두 모여 통두사의 경봉 스님을 이사장으로 1946년 불교 혁신연맹을 조직하셨습니다. 1953년부터는 외색불교 청산을 위해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여 마침내 불교 정화를 이루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처럼 현 조계종의 역사 현장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기에 현대 한국 불교의 산증인이라 일컬어집니다. 평생 포교에 헌신하시다. 석주 큰 스님은 종단이 아직 어린이 포교에 역량을 투입하지 못했던 1965년에 칠보사의 어린이회를 창립하시어
어린이 보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1966년에는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고문, 1970년 동해의 총재를 역임하시는 등 청소년 보교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시던 1975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여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을 모든 국민이 경축하게 하도록 만드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1980년 중앙성가대학교 초대학장, 1988년 동대학 명예학장을 역임하시면서 현대식 승가 교육의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큰 스님은 실로 평생 포교 활동에 헌신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적에 드시다. 큰 스님께서는 2004년 11월 14일 온양 보문사 염화실에서 조용히 원적에 드셨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3일 전 봉은사 누각에서 남기신 개송은 스님의 임종계가 되었습니다. 96년 무상한 세월 뒤돌아보니 마치 옷 속에 보배를 품고도 품팔이한 것 같았네. 하루아침에 옷 속에 보배 있음을 알았으니 본지 풍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이어서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 문집 봉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서 행장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일대종사님께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종단 개혁과 포교 확대, 한글 역경 사업에 앞장서셨던 정일대종사님께서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 교화와 도제 양성에 깊은 뜻을 두셨는데요. 그 길에서 하심하며 불법을 홍포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봉정 발언문 봉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문. 이 땅에서 거룩한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신 한량없는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한국불교 원력보살 석주대종사 추모 논문집 봉정식과 21주기 추모제를 봉행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문을 올립니다. 첫째, 한국 불교에서 보살의 행원을 실천하신 석주 큰 스님의 원력이 모든 중생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불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석주 큰 스님의 업적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셋째, 한국 불교의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석주 큰 스님의 실천을 본받겠습니다. 넷째, 설이 내린 소나무 같은 지조로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물에 담긴 달처럼 마음을 비우라고 하신 석주 큰 스님의 덕화를 본받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늘 하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일체 중생을 부처님같이 공경하는 석주 큰 스님의 마음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석주 큰 스님의 원력과 실천이 담긴 저희들의 간절한 발언이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되어 우리 모두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한량없는 가피를 베푸시어 이러한 발언이 성취되기를 염원합니다. 발언 제자 최선 합장.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주당 정일대종사의 한평생의 삶은 평생
자주 말씀하시던 선종 영가집의 상송결조하고 수월허검하라, 즉 설이 내린 소나무 같은 지조로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시 물에 담긴 달처럼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을 평소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신 한평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항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시고 남을 대할 때는 항시 자비와 포용으로서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저희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석주 스님 단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석주 큰 스님과 한국 불교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념 문집으로 그리운 석주 큰 스님의 봉정법회를 봉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국 불교 원력보살 석주 큰 스님의 추모 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남겨주신 삶의 자취와 말씀 등을 통해 한국 불교와 그리고 민중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원력과 실천 방식이 무엇인지, 또 큰 스님의 후학으로서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스님은 1923년도 선학원에 출가하여 선학원을 설립하신 당시 남전, 도봉, 석두, 만해, 망공 이란 선지식들과 가까이 시봉하면서 수행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남전 스님과 그리고 만해 스님으로부터는 수행자의 덕목과 위험망고의 구도 정신을 깊이 배우셨고, 더 나아가서 불교의 자주성과 개혁 정신을 면면히 이어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훗날 석주 큰 스님께서 한국 불교를 이끄는 든든한 미끄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스님의 이러한 삶의 종적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큰 스님께 올리는 한국 불교 원력보살 석주 큰 스님의 논문집에서는 스님의 생애와 사상, 스님의 불교 사상, 선사상, 그리고 종당 개혁, 칠보사와의 인연, 만해 스님과의 관계, 포교, 역경, 교육, 복지 등의 불사와 관련된 내용과 스님의 수행과 대성보살의 삶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의 깊이와 행화의 원력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석주 큰 스님, 큰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평소 큰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이 책을 통해 그 뜻을 조금이나마 회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옥기철 염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석주 큰 스님, 문도 스님들과 그리고 좋은 논문을 만들어주신 우리 전보상 관장님, 원명 스님, 차차석 교수님, 김방용 교수님 등 지필진과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원들 그리고 선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리운 우리의 스승 정일대종사님을 떠올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사를 올리겠습니다. 석주 큰 스님은 1923년 선화곤에서 은사인 남전 한규 스님을 모시고 출가하여 6년여 행자 생활을 하며 남전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남전 스님은 1883년 해인사로 출가하여 강원에서 공부한 뒤 평생 참선 수행에 매진한 선승입니다. 1904년 해인사의 주지가 되었고 1921년에는 도반인 도봉, 석두, 망공, 성월 등의 스님들과 선화곤을 창건하여 조선 불교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석주 스님은 언사 남전 스님으로부터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뜻을 담아 정일이라는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원적에 드시기까지 스님의 삶은 그 이름 그대로 정직과 바름을 지켜내신 한결같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20대 선화곤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특히 석주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은 물론 민족 불교의 산실로서 선화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불꽃 속의 연꽃처럼 피어나 이 세상에 오셔서 후연보살의 원력을 온몸으로 실현하신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깊고 넓은 가르침이 여러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연구되어 세상 속에 다시금 아름다운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삼 확연히 깨닫습니다.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보살 중에 보살이시며 수행자 중에 참된 수행자이셨습니다. 석주 큰 스님께서 생전에 다 펼치지 못하신 보살의 원력이 미래세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져 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광 재단법인 선화곤 이사장 대독 효민. 네, 재단법인 선화권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의 추모사를 종무이사이신 효민 스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다음 추모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위원이신 암도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암도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씀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 책에 있는 것은 가서 보시고 내가 석주 큰 스님 영을 좀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할까 그럽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성야일편 분기 사야일편 분멸 분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토규일물 상동로하니 다면불수 생사들하나 모임이 다불. 이 개송은 나홍 스님 글인데, 나홍 스님께서 생사에 대해서 구름과 같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누나가 아니다. 도규일물 상동로하니 다면불수의 생사라 그랬어요. 그 일물이 도대체 뭔가,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어때, 아시겠어? 알아도 말을 못하지. 한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 그러면은 태양계 하느님이 대일열이에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라 인도말로는 그래. 다 미타, 차고 넘친다. 태양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는 대일열애를 천왕을 하느님이다 그러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하나님이다 그래. 그래, 교회에서 그걸 다 갖다 지금 팔아먹고 자빠졌어. 하느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이거를 잘 몰라. 그 무슨 소리냐면은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왕초여. 나머지는 천개 만개 별이 소용이 없어. 근데 태양이 그 빛을 발하면은 이제 일광으로 지구에 들어올 때 이제 광령이 따라 들어와. 그러면 그 광령이 지상에 내려오면은 풀이나 나무가 생령이 생겨. 그걸 생령이라 그래. 그거를 이제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 정령이라 그래. 우리 인간도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정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정령이 이제 신령으로 변해. 정기가 왕성해지면 신령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신령이 다시 심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심령이 부흥을 하면은 심성이 커져서 자동적으로 석주 스님 같이 견성성불을 해버려. 이런 걸 잘 몰라. 내가 어쩌다가 큰 스님을 총무원장 하실 때 3번이나 총무부장을 하고, 또 포교 원장 할 때 내가 대상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니까 안 받아. 그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포교 대상 자격이 없대. 절대로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은 스님한테 가봐라. 그 대은 스님한테 갔더니 그것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사정사정 하니까 나보고 법문을 몇 번이나 했냐 그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한 5,000번 했어. 그랬더니 웃어버려. 그래 이제 스님은 도대체 몇 번이요?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15,000번이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는 하루에 30번씩 해도 겨우 그건데 15,000번을 어떻게 한다요? 그랬더니 노장님이 웃으면서 4대 문을 열어가지고
불교 성례를 받아들이니까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포교를 한 거야. 그나저나 우리 석주 큰 스님은 어떻게 순수한지 내가 항상 생각만 해도 죄송스러워. 여러분들도 절대 남 탓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해서 부처님같이 훌륭한 참사람이 되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신 암도 스님께서 또 개송으로 우리 석주 큰 스님을 떠올리며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회주이신 영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스님을 추모하며 어른의 지위를 잃지 않으셨고 평생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사셨던 큰 스님 무척 그립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자 원력보살로서 한국 불교의 버팀목이셨던 큰 스님께서 사바의 인연을 다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큰 스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의 한국 불교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른이 안 계신 우리의 종단은 위계 질서와 출가 정신이 무너진 지 오래인데 그 누구도 나무라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셨던 큰 스님, 1972년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재직 시 저희 스님을 조계사 주지로 임명하실 때 그저 소신대로 하라라는 한마디의 격려로 믿고 맡겨주신 모습에 어린 저는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하며 소임자는 소임자다워야 한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견고한 금광석과 같아서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지만 금광석을 다듬고 갈아야 할 출가자가 급감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맡은 소임을 다 하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다와 소임자다운 소임자가 있어 한국 불교의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출가 정신의 기본인 초발심으로 돌아가 위기의 한국 불교의 단간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남은 저희들이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아 자네는 너무 강해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모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종임 쌍계사 회주 영담 분향 삼배.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문도 대표 아산 보문사 주지이신 송문 스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승님 2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1주기 추모식을 위해서 불교 TV에서 다큐를 제작하고 또 학술 발표회를 하고 그 논문을 오늘 문집을 발행해서 봉정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추모 법회를 열게 된 것은 설리연구원의 법전 큰 스님의 원력으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큰 스님의
법향을 추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암도 큰 스님 또 영담 큰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추모사의 맨 뒷부분만 간단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스님 가신 지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큰 스님의 덕화는 후학들의 가슴에 남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불교 원력보살 석주 큰 스님은 큰 스님을 더욱 그립게 합니다. 여러 스님들과 학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이렇게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물론 행화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큰 스님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정리되어 스님의 중생에 대한 원력과 뜻이 지금의 한국 불교에 다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도에서는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도 대표이신 송은 스님께서 추모의 마음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정일 대종사님을 떠올리며 향기로운 꽃을 올리는 헌화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스님께서도 함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스님 모시겠습니다. 석주 큰 스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스님 모시겠습니다. 도홍 스님 모시겠습니다. 현진 스님께서도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한 송이의 꽃은 그 자비의 향기를 다시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보답입니다. 다음은 정일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금정살이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사홍선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돌도를 다 이루리.